긴급 속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전 아시아 특파원 엘리자베스 톰슨이 42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기적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녀가 증언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충격적입니다. 한 노스님의 예언이 42년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질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까지. 엘리자베스 톰슨은 이 모든 것을 직접 전해들은 유일한 서구 언론인입니다.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 기록이 아닙니다. 편견과 무지에서 시작해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 한 인간의 변화 과정이며 동시에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치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톰슨입니다. 현재 73살이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40년간 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42년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가을, 저는 28살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당시 편집장이 저를 불러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취재해 오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편견은 강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보이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들과 공사 현장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개발도상국이야.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명동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작은 전통찻집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분을 만나게 됩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스님이 계셨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셨군요. 어떤 일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동네 찻집에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스님을 만날 줄이야. 네, 맞습니다. 경제 발전상 취재를 위해 왔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글쎄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 스님이 갑자기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듯 조용해지시더니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자님,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이요? 정은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라를 이해한다니 너무 철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스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년 후 이 나라에서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보실 겁니다. 한국인들의 정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5년 후 축제라니 점술가도 아니고 이런 예언을 하시다니. 스님께서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실 테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축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신이 한국인들로부터 받을 사랑이 진짜 선물일 겁니다. 사랑이요? 저는 더욱 의아했어요. 갑자기 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건 없는 환대, 그것이 바로 정의 본질입니다. 아마 기자님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찻집 주인 할머니가 다가와서 저에게 떡을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주신 그 떡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이 스님이 말씀하신 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제가 떡을 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세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처음 보지만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한국인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하나의 작은 친절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이 의심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5년 후 올림픽이 열리면 온 국민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한국인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될 겁니다. 올림픽이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요? 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가 될 거예요. 저는 귀국하는 날까지 스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5년 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그때는 몰랐죠. 그 예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1988년 9월, 저는 서울 올림픽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5년 전 스님의 예언이 자꾸 생각났어요. 과연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체험하게 될까요? 올림픽 개막식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화려한 볼거리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관중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마다 한국 관중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자국 선수만 응원하는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체험은 그 다음 날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영어를 하실 줄 몰랐지만 몸짓으로 자신의 집이 가깝다며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나와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고 전통 과자도 내어주시면서 마치 오랜 친척을 대하듯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때 5년 전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아, 이것이 바로 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비가 그친 후 할머니께서는 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헤어질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셨는데 손자가 통역해 주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또 놀러 오라고 하신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이것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조건 없는 환대, 정의 실체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저는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는 분들, 식당에서 외국인이라고 더 많은 반찬을 주시는 사장님들, 심지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젊은이들까지. 모든 순간이 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귀국하기 전 저는 다시 그 찻집을 찾아갔어요.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스님,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들의 정을 직접 체험했어요. 스님은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이 나라에 올 텐데 그때 진정한 정의 힘을 보게 될 거예요. 1997년 11월, 저는
급히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리던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죠. 그때 갑자기 14년 전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더 큰 시련이 올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그 찻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8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요. 스님, 정말 큰 위기가 왔네요.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차분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인들의 진짜 정을 보게 될 겁니다. 위기 때 서로를 돌보는 마음,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스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셨어요. 곧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을 겁니다. 결혼 반지까지 벗어서 나라에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사랑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스님, 그건 좀 과장이 아닐까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서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할머니들이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를 내놓고 아이들이 돼지저 금통을 깨서 동전을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한 70대 할머니를 인터뷰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반지는 50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평생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나라가 어려우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손자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개인주의가 철저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정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한 거예요. 보통 10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말이죠.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연대의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미리 아셨죠?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5천년 동안 쌓인 정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해지는 사랑의 힘이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네, 이제 정말 믿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5년 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온 세계를 감동시킬 겁니다. 축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한국의 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2002년 6월, 저는 한일 월드컵 취재를 위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5년 전 스님의 예언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젊은이들이 축구를 통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당시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서 한 번도 토너먼트를 뚫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때 서울시청 광장에 있었는데 정말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는데 그 질서와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싸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상대팀 선수들까지 박수쳐 주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축구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시는 모습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이렇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란다. 그 순간 저는 스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한국의 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연대의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붉은 악마의 응원 문화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질서 있고 평화로우면서도 열정적인 응원, 승부를 떠나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에 세계인들이 감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다시 스님을 찾아뵈었어요. 스님, 정말 놀라워요.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런데 이 응원 문화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를 중시해 왔어요. 둘의 품앗이 같은 전통이 바로 그것이죠.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리 응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거예요. 20년 후에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문화요? 어떤 문화 말씀이세요? 음악, 영화, 드라마 모든 것이에요. 한국의 정이 담긴 콘텐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줄 겁니다. 미국과 유럽도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때는 2002년이었어요. 한류라는 말도 없던 시절이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시아 문화가 서구를 역수출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스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믿어볼 만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희망을 봤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 정신.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예언하신 대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같은 K-팝 그룹들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더니 점점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현상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제 딸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의 정이 담긴 문화적 메시지였던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함, 꿈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모든 콘텐츠에 스며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전 스님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거였거든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기생충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계층을 뛰어넘는 인간애가 담겨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진 정의 정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BTS가 빌보드 원위를 차지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들의 음악에 담긴 메시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라, 꿈을 포기하지 말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저는 그해 여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90대가 되신 스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스님께서는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스님, 정말 신기해요. 20년 전 말씀이 그대로 이뤄졌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진정한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네, 이제 알겠어요. 한국 문화 속에는 정이 담겨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더 큰 변화요? 올해 한국에 큰 시련이 올 텐데, 그때 한국이 보여줄 모습이 온 세계의 모델이 될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해 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방역이라고 불리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 시스템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했습니다. 또다시 스님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한국이 세계의 희망의 모델을 제시한 거죠. 2025년 7월 28일, 저는 42년 만에 마지막으로 스님을 뵈러 갔습니다. 98세가 되신 스님은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셨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 오랜만이네요.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해드릴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예언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42년 동안 스님의 예언을 지켜봐 왔는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이 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펼쳐질 겁니다. 진정한 광복이 완성되는 순간을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위나 집회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영혼의 합창이랄까요? 영혼의 합창이요? 한 어린 소녀가 마이크 앞에 설 겁니다. 그 아이의 정체를 안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그 아이는 안중근 의사의 외고 손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안중근 의사의 외고 손녀라니. 그 아이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때 광화문 광장에 있는 1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따라할 겁니다. 그 순간 80년 전 조선의 혼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혼과 만날 거예요.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들이 외칠 겁니다.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임명하는 순간이 펼쳐질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니.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이 광경을 보도할 텐데 세계 각국 정치학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스님,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8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꿈꾼 진정한 독립, 진정한 광복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물질적 해방을 넘어 정신적 광복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8월 15일 이후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볼 겁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보게 될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사랑과 연대, 공동체 정신이 전 인류의 희망이 될 겁니다. 스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98세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고 힘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42년 동안 한국에서 지낸 이유가 있어요. 당신은 이 순간을 세계에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구 언론들이 아직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42년 동안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봐왔잖아요. 한국인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를요. 지금 저는 4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42년 전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졌던 28살의 제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 미래의 제게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걸요. 스님의 예언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라워요. 1988년 올림픽의 성공, 1997년 IMF 위기 극복, 2002년 월드컵의 감동, 그리고 2020년대 한류의 세계적 확산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예언도 분명 실현될 거라고 믿어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저는 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광복의 완성,
영혼의 합창이 펼쳐질 그 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물질적 해방을 넘어선 정신적 성숙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일어선 모습,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 받은 사랑을 세계로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정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나 문화 강국을 넘어서 정신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으로 세계에 희망을 주었고 한류를 통해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해요. 스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일말이에요. 서구 언론들이 아직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42년 동안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봐왔거든요. 한국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정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 해외 동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한국이 개발한 기술로 지구 반대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 세계 각국이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배우려 하는 날들이 올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사랑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계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인류의 희망이 된 것이죠.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심은 정의 씨앗이 전 인류의 마음에 뿌리 내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다가오는 광복 80주년에 맺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엘리자베스 톰슨이 경험한 42년간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견과 무지에서 시작해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게 된 그녀의 변화처럼 한국은 세계에 정과 연대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